반갑습니다. 리커다인을 이용한 필요 해석 세미나를 진행할 펑션베이 기술사업팀 전용우 팀장입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리커다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듀러빌리티 기능을 설명하기 앞서 일반적으로 필요 해석 개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론적 배경이 리커다인 듀러빌리티에 어떻게 구현되고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리커다인 듀러빌리티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필요 해석 관련 필요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 해석의 기본 개념인 파괴와 필요 파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는 부재가 극한 강도보다 큰 정적 하중을 받아 둘 이상의 부분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정적 하중의 최대치가 극한 강도 이상으로 가해지게 됩니다. 이를 해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적 해석을 수행해야 되고 응력 결과로 파손 유무 및 안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반면 필요 파괴는 부재가 항복 강도보다 작은 반복 하중을 받아 파손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때 정적 하중이 아닌 동적 하중이 불규칙적으로 반복해서 가해지게 됩니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필요 해석 또는 내구 해석을 수행하여 필요 수명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 수명은 부재가 파손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하중 횟수를 의미합니다. 필요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는 결과는 SN 선도의 작성, 불규칙 반복 하중의 분석, 안전율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해석의 정의는 부재가 항복 강도보다 작은 하중을 반복적으로 받아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해석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재질의 시편에 대한 필요 시험을 통해 도출된 SN 선도입니다. SN 선도는 시험적으로 방법 이외에도 재질의 물성을 통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필요 해석 결과는 필요 수명이 되고 필요 수명이 무한일 경우에는 안전율을 결과로 도출하게 됩니다. 필요 해석의 판단 기준이 되는 SN 선도는 필요 시험에서 일정한 크기의 반복 하중이 부여될 때 파손된 부재에 전달된 응력과 하중의 반복 횟수와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Y축은 변동 응력이 되고 X축은 필요 반복 횟수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필요 해석에서 응력은 시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므로 대표값인 응력 크기가 필요합니다. 이를 응력 진폭이라고 명명합니다. 규칙적 응력 이력에서 응력 진폭은 응력 변동 범위의 반값이므로 응력 변동 범위는 응력의 최대와 최소값에서 도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응력 진폭이 결정되면 SN 선도로부터 필요 수명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변동 응력에서 반복 횟수는 SN 선도에서 필요 수명을 의미하며 필요 수명이 1000회 또는 100만 회에 근접함에 따라서 저 사이클 혹은 고 사이클로 구분합니다. 또한 변동 응력의 크기가 재질의 극한 응력 대비 90% 이상일 때를 저 사이클로 구분하고 극한 응력 대비 50에서 90% 사이에 포함될 때를 고 사이클로 구분합니다. 앞서 설명한 영역을 유한 수명이라고 한다면 하중에 관계없이 부재의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을 무한 수명이라고 명합니다. 무한 수명을 구분하는 기준은 필요 한도로 구분하는데
피로 한도는 하중의 반복 횟수에 관계없이 부재가 파괴되지 않는 응력 진폭입니다. SN 선도에서 극하 능력 50% 이하에 해당하는 응력 진폭을 가지고 피로 수명이 100만 회에서 1000만 회 사이에 해당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무한수명 구간에서는 피로수명 결과는 의미가 없으므로 피로 해석을 통해 안전율, 세이프티 팩터를 도출합니다. 안전율 계산을 위해서는 SN 선도 대신 피로한도 선도를 사용합니다. 방법은 피로한도 선도에 나타난 평균 응력 및 응력 진폭 대비 현재 상태를 비례식으로 계산해서 안전율을 도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로 시험은 평균 응력이 0인 변동 응력에서 특정 응력 진폭으로 부재의 파손을 일으켜 피로 수명을 도출합니다. 만약 평균 응력을 부여하는 평균 응력이 0일 때에 동일한 피로 수명을 도출할 수 있다면 평균 응력이 클수록 응력 진폭은 낮추어집니다. 보시는 그래프에서 평균 응력이 0일 때, 0보다 클 때, 그 이상일 때 응력 진폭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균 응력과 응력 진폭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피로한도 선도 혹은 헤이그 다이어그램이라고 명하고 X축이 평균 응력, Y축이 응력 진폭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변동 응력에서 평균 응력의 증가는 피로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 응력이 포함된 변동 응력은 기존 응력 진폭보다 증가된 값으로 변환하여 SN 선도의 기배야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 응력을 반영하여 응력 진폭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굿맨, 마로우, 거버, 소더버그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재료의 물성치 및 평균 응력과 응력 진폭과의 관계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평균 응력과 응력 진폭이 주어지면 선택된 관계식으로부터 수정된 응력 진폭이 도출되고 이를 유효 응력 진폭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피로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응력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는 규칙적 변동 응력일 때 피로 수명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인파 형태를 가진 응력 이력에서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할 부분은 응력 진폭입니다. 응력 진폭은 이력 곡선에서 최소 응력을 도출하여 이들의 차로 응력 범위를 계산하고 응력 범위의 반으로 나누면 응력 진폭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균 응력을 구합니다. 평균 응력은 최대 최소 응력의 합의 반으로 나누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앞서 설명드린 평균 응력을 고려한 유효 응력 진폭을 계산합니다. 계산된 유효 응력 진폭 값을 SN 선도에 대입하여 피로 수명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응력 이력에서 최대 응력이 반복되는 횟수 즉 사이클 수를 도출합니다. 이후 앞서 계산된 피로 수명과 사이클 수를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이용하여 데미지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피로 수명을 데미지 값의 역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피로 해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사인파 형태를 가진 규칙적 변동 응력은 실제 현상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불규칙 변동 응력, 즉 랜덤 스트레스 이력 곡선 형태를 띱니다. 이를 앞서 설명한 필요해석 원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랜덤 응력을 사인파 형태의 규칙적 응력으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 레인플로우 카운팅 기법을 통해 여러 개의 사인파 응력 이력을 도출합니다. 도출된 각각의 사인파 응력 이력에서는 응력 진폭, 평균 응력, 사이클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각각의 사인파 응력 이력에서 평균 응력을 고려한 유효 응력 진폭을 계산한 후 각각 SN 선도에 대입하여 필요 수명을 계산합니다. 이후 최종 필요 수명을 계산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인파 응력 이력에서 도출된 필요 수명과 사이클 수를 이용하여 토탈 데미지를 계산합니다. 최종 필요 수명을 토탈 데미지 값의 역수로 계산하여 도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이 가장 보편적인 필요 해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언급한 레인플로우 카운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랜덤 스트레스는 응력 진폭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응력 진폭과 반복 횟수가 기여하는 정도를 누적하여 필요 수명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응력의 방향이 바뀔 때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하여 그 방향으로 연속적인 가장 큰 응력 진폭을 계산하고 평균 응력과 반복 횟수를 계산합니다. 이를 레인플로우 카운팅이라고 명하고 이를 수행하였다면 3차원 그래프로 응력 진폭과 평균 응력 사이클 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 해석이 아닌 필요 시험에서 시편의 상태에 따라 필요 수명에 대한 시험 결과가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시편의 상태를 필요 파괴에 미치는 영향인자로 명명합니다. 영향인자는 SN 선도에서 필요 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SN 선도의 필요 한도 값을 수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즉 영향인자에 대한 부분을 수치적으로 기입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인자의 대표값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필요 한도를 계산하여 그림과 같이 변경된 필요 한도가 반영된 SN 선도를 새롭게 도출하게 됩니다. 필요 파괴에 미치는 영향인자는 일반적으로 필요 시험에서 적용되는 시편에 대한 부분이지만 필요 해석에서도 유연체의 상태에 대해 적용함으로써 보다 가혹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노치 팩타는 필요 해석에서 쉽게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복 하중으로 노치 부근에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쉽게 나타나는데 이를 필요 한도를 작게 만들어 필요 수명을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노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수직 응력에 대한 스트레스 값을 획득할 수 있다면 다음 관계식을 통해 노치 팩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치 팩타 이외에도 필요 파괴에 미치는 영향인자에는 서피스 팩타, 사이즈 팩타, 로드 팩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 특성에 따라 1보다 작은 개수를 선정함으로써 SN 선도에서 필요 한도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대부분은 필요 시험에서 시편의 테스트 조건에 해당하므로 필요 해석에서보다 정확한 인자를 선정함에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피스 사이즈 로드 팩터에 대한 부분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